안녕하십니까. 오늘 디지털 호수 시간에는 아주 짧은 시간에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제품을 런칭을 했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벨라루스 코스메틱의 음상희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멀리서 오셨는데 춘천에서 오셨죠? 네, 춘천에서 왔습니다. 열차 타고 오셨습니까? 네,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네, 왔습니다. 여행사 오셨군요. 네, 놀러 오는 기분으로. 그래서 오늘 저희 그 디지털 혼수라는 거는 참여자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네. 네, 오신 분을 몇 사람이 봤다는 것도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네. 대표님이 만족하면 되는 거고 네. 또 저희들이 저희들 미디어 회사인데 저희들의 그 에이빙 뉴스의 어떤 창업 철학이 창업 이념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회사를 알려주자. 그래서 그게 이제 창업 모토고 네. 또 큰 회사 외에는 대부분 또 자기 회사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역사를 기록해주자 그런 기업들. 그래서 지금 창업하신 일에 오늘까지 네. 한번 정리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제가 또 이제 훈수를 둡니다. 네. 뭐 9급도 9단의 훈수를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뭐 필요한 그런 경영, 마케팅, 뭐 또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혹시 네. 제가 또 둘 수 있는 훈수가 있으면 또 훈수를 떠드릴 테니까 뭐 참고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또 재미난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가 사전 인터뷰 때 대표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뭐 꼭 하면은 꼭 뭐 터져요, 그죠? 네, 어려워요. 네, 그 창업을 해서 이제 첫 제품을 런칭을 했는데, 네. 코로나 왔다. 네. 2020년 1월 달에 그러셨다면서요? 네. 그때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뭐 금방 끝날리라고 생각하셨다 그러는데. 네, 처음에는 정말 뭐 메르스처럼 두세 달 아니면 모든 상황이 다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기회가 네.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위기 질병이 되고 팬데믹이 선언이 되는 그렇게 되는 데까지 한 3, 4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어떻게 제품을 알려야 되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고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될지 그때는 정말 암담했던 것 같아요. 네. 하필이 런칭을 했는데. 네, 하필이면 제품이 나오자마자.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창업자는 항상 저는 제 나름대로 뭐 철학입니다만 그 운 9기 1이다. 운 7기 3도 아니고 네. 그 운이 90%다. 네. 그게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뭔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2020년에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제 이름을 걸고 컨퍼런스를 했어요. 네. 제가 이제 전 세계 어쨌든 뭐 유명한 그런 컨퍼런스, 컨벤션에 참여를 하고 제가 20수년 동안 그런 뭐 디지털 비즈니스 쪽의 현장에서 좀 보고 들은 게 많아서 네. 그걸 갖고 제 이름을 걸고 이제 전국 강연회를 만들었어요, 제가. 근데 정말 인기가 좋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뭐 만석을 채우는. 네. 2번을 했는데 코로나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2020년 2월 달에 그걸 접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간 기억이 있는데 대표님도 보니까 2020년 1월 달에 이제 창업을 해서 처음 런칭을 했는데 네. 더군다나 그때부터 뭐 지금까지 거의 화장품은 거의 암흑기였죠. 네, 맞습니다. 아주 큰 기업들도 지금 아주 위기에 빠진 네. 경우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은 그동안 또 2년 동안 상당한 실적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이 또 재미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또 이 뭐랄까요 좀 이렇게 엑시 탈출구를 찾아야 된다. 네. 그런 아니 뭐 뭐랄까요 좀 이렇게 서바이벌 해야 된다는 그런 뭐 느낌이 있었겠죠. 그렇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저희 제품의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네. 코트라 해외 각 무역관에 열심히 이메일을 보내고 네. 문을 계속해서 두드렸어요. 네. 방법이 없으니까 코트라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처음에야 이제 신생 브랜드 알려지지도 않았고 제품이 스큐가 많지도 않다 보니까 네.
반응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거의 한 4, 5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메일 답을 못 받아도 다시 한번 보내고 그런 식으로 했더니 20년 이제 6월 달쯤부터 약간씩 반응이 오는 무역관들이 피드백이 와서 있더라고요. 관심을 보여줬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조금 바이어들을 만날 기회들이 생겼어요. 화상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 화상 상담회들을 또 그맘때쯤에 코트라에서 완전히 프로그래밍된 그런 화상 상담회들을 있었죠. 많이 만들기 있었죠. 시작을 네.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좀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10월 달에 러시아로 첫 수출을 하게 되었죠. 이야, 그러니까 뭐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를 할 텐데 더군다나 전혀 알려지지도 않은 브랜드에 네, 또 화장품이라고 하는 건 이게 또 체험에 대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그 화상에서 온라인으로 해서 이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네. 도대체 또 어떤 어떤 게 또 이 적중이 돼서 그렇게 수출이 됐을까요? 일단은 그때 트렌드가 저희가 좀 잘 맞았던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타겟 국가를 좀 잘 설정을 했던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와서는 생각을 하고 지금 있는데, 증명해 보니까 네. 첫 번째로는 어떤 자연 친화적인 성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창 관심이 높아지고 있던 시기였어요. 2020년이. 그런데 저희가 마침 모토가 자연주의 스킨케어라는 거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자연에서 얻은 천연 추출물의 효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는 검증을 하고 그렇게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천연 제품, 유기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분야적으로 관심이 높아질 때라 저희가 일단은 컨택 포인트가 됐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는 너무나 작은 신생 브랜드였기 때문에 네. 화장품으로 이미 부흥하고 있는 나라에 진입을 하는 건 쉽지가 않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신흥 국가들을 먼저 공략을 했는데 그 신흥 국가가 이제 러시아, 네. 중동, 네. 아프리카 네. 이렇게 세 지역 정도로 저희가 봤었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첫 수출도 러시아에서 먼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네. 아까 화상으로 네. 바이어를 만나고 그전에 물론 샘플을 보냈겠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그 유기농이나 뭐이 자연 추출물이라는 것은 뭐 그전에 늦었어요. 네. 그래도 뭔가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그 오더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약간의 차별점이 저희가 이제 컨셉 자체가 유산균 화장품이라는 유산균, 거였어요. 네. 그래서 한창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져서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이것이 그 사람의 건강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는데 저희는 그렇게 장내에서도 미생물이 중요하지만 피부 겉에서도 미생물의 영향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서 유익 유산균이 많은 피부는 굉장히 건강하고 트러블이 없지만 이런 유산균의 함량이 적은 피부일수록 외부 유해 환경에 노출됐을 때 그런 트러블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에 이제 제품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유산균에 포커싱을 했군요. 네. 근데 자 그러면 그 대표님이 그러면은 창업 스토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왜 유산균에 뭐랄까 이렇게 뭐 집중하게 됐고 그 유산균을 뭔가를 피부에 바르면 좋을 거라고 하는 거를 뭐 언제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지금 포커싱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아이를 가지고 전 피부 트러블을 별로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네. 임신하고 출산을 하고 이 기간 한 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피부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트러블이 생겼어요. 체험하셨군요. 완전히 네. 뒤집혀서 뭐 아기 화장품을 발라도 순하다는 걸 발라도 나아지지가 않고 천연 뭘 써봐도 안 되고 하여튼 한 2년 정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자연적으로 괜찮아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간을 겪어보니까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중에 딱 그렇게 포커싱이 돼서 나온 제품을 찾아보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트러블을 겪었을 때 어느 일생의 한 주기에서 이런 트러블을 겪었을 때 미용에도 포커싱이 돼 있지만 이런 피부 건강도 되돌려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소비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유산균 화장품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물론 그때 그 시기는 아니었겠죠. 뭐 네. 그때 뭐 그러니까 임산부 산모였을 때 네, 그런 그때 시기는 화장품을 만들겠다는 아니었고. 네. 그럼 창업에 뭐 그동안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됐습니까? 제가 이제 원래 그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런 동안에는 대학교 교직원으로 쭉 대학교 교직원 하실 네.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네. 우연한 기회에 이제 신약 개발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동안에 나오는 부산물들이 있어요. 그 네. 중간 부산물을 갖고 화장품 원료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됐거든요. 아, 신약 부산물로 네. 원료를 해서 네. 화장품을 만든다. 네. 네. 그래서 처음 화장품을 직접 개발을 한번 해보는 경험을 했고요. 아하. 그때 그때는 엔지니어로 참여했습니다. 아니요, 그때는 연구원? 이제 그냥 연구원으로 참여하셨어요? 그렇게 네. 했다가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는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원료에 대한 공부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주 전략적인 건 아닌데 네, 우연히 그런 절차를 밟게 됐군요. 네, 우연히 정말 그렇게 절차를 밟게 돼서 네. 화장품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만들어 봐야 되겠다. 네, 그런 꿈을 꾸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창업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창업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네.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근데 정말 우연한 계기에 제 그런 아이디어들을 정리를 해서 강원도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곳에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는 공모전을 게 했는데?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아니, 그 공모에 네. 그 아이디어를 냈는데 네, 선정이 돼서 네. 뭐 자금을 지원받았어요. 네, 사업화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때 얼마나 해서 받으셨어요? 많이는 안 받았어요. 1,500만 원 정도? 아, 큰 돈은 아닌데. 네. 네. 근데 어쨌든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처음의 기회를 아하. 제가 만든 거죠. 그래서 음. 그 우연한 계기로 제가 창업을 근데 하게 됐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연이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매우 계획적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죠? 학교에서 네. 교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네. 근데 상당히 생뚱맞은 네. 갑자기 신약부 회사에 갔다가 네. 야, 그 부산물이 화장품이 될 수 있어. 그러다가 화장품 원료 만드는 회사에 갔어. 네. 그러니까 또 원료를 뭔가 개발해 보다니 야, 화장품을 한번 개발해 봐야 되겠다. 근데 내가 예전에 내가 그 아기를 가졌을 때 또 아기 난 다음에 너무 피부 트러블을 심했는데 네. 야, 그걸 뭔가 해결할 수 없을까?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된 거죠. 네. 연결이 돼서 제품화 네.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자가 원래 그런 그 히스토리를 좀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스토리 있는 네.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나가다가 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사업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지금 그 대표님처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마치 짜진 듯한 그런 네. 과정으로 물론 이제 아까도 또 다른 어떤 그 분과도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 디지털 건설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 의자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 뭐 농구 대통령도 있고 네. 뭐 대통령도 있잖아요. 그분은 정말 의자 덕후예요. 체험만 해서 체어 프레지던트예요. 제가 닉네임을 붙여줬어요. 네. 근데 그분도 보니까 거의 자기는 몰랐는데 그 과정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된 거죠. 그래서 한 20년 정도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제 뭐 아주 인기 홈쇼핑 프로그램에서 대박이 났더라고요. 네. 부럽네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분도 계셨고. 네.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게 지나고 보니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 대표님이 이 프로그램에 나오신 것도 우연이 아니고 네. 아주 크게 성장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금까지 창업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를 한번 기록해 하고 정리하는 네. 그런 그 시간을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창업 경진 대회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뭐 제품을 개발하게 됐고, 네. 결국 지금 이제 그 어떤 피부에 네. 또 이 장에도 유익균이 들어가면 좋듯이 피부에도 유익균을 네. 이제 뭔가를 하는 과정에서 유산균을 네. 이제 포커싱 하셨군요. 네. 자,
그런데 또 그 이후에 러시아 이후에 또 다른 건들도 많이 또 연결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건들이 있겠습니까? 러시아 수출을 하고 이제 중국으로도 수출을 할 기회를 얻게 돼서 중국으로도 수출을 우연한 기회에 정말 할 수 있게 됐어요. 중국에서요. 네. 거기서도 이제 유산균 화장품이라는 컨셉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수출을 하게 됐고, 사실 저희는 계속해서 신흥 국가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헝가리, 헝가리. 네, 탄자니아, 어허. 네, 뭐 가까운 나라에서는 일본, 네, 일본. 네, 뭐 말레이시아, 네. 뭐 이런 나라들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남미, 칠레, 뭐 에콰도르까지 저희가 이제 제품이 나간 상태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헝가리하고 일본이 굉장히 의미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천연 화장품의 거의 본고장 같은 곳이 동유럽이에요. 네, 헝가리, 체코 이쪽이 네. 천연 화장품도 워낙에 가격이 저렴하게 공급되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반드시 사갖고 와야 되는 화장품에 손꼽히는 네. 그런 대표적인 나라인데, 네. 그런 나라에 저희가 그 똑같은 천연 화장품, 자연주의 화장품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공을, 어쨌든 품평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유의미한 수출의 하나였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은 사실 화장품을 이제 수출을 하기에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 중에 하나예요. 네. 시장 자체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수출을 할 때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한 6개월 정도를 지속적으로 계속 상담하고 제품에 대해서 알리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일본은 저희가 올 1월 첫 주에 첫 발주를 받았어요. 네. 얼마 안 됐죠. 근데 재미있는 게 지금 3주마다 재오더가 들어오고 있어요. 와우. 네, 그래서 물량이 아주 많이 나가지는 않지만 조금씩 늘어가면서 계속 발주가 들어오고 있고, 저희 그 유산균 화장품 중에 마스크팩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네. 지금 그 일본 바이어분께서 오사카 역 앞에 쇼핑몰에서 네. 팝업 스토어를 이제 5월 26일부터 네. 하신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5월 20일부터 오사카에서 팝업 스토어가 네. 만들어지는군요. 네. 야. 그래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보통 보면 브랜드들이 자기 돈 들여서 팝업 스토어 만드는데 네. 대표님은 벌써 그쪽에 어떤 바이어가, 일본의 바이어가 네. 이 제품에 대한 신뢰를 하고 네. 자기 스토어가 팝업 스토어를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물론 제품이라든지는 신뢰가 기본 바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 누굴 만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 대표님께서 복이 많으신 것 같고. 네, 저는 정말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만약 훈수를 더 드린다면, 네. 저희들은 이제 미디어 회사니까 이제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이제 먹고 사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는 제품을 일단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바이어를 잘 매니지먼트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아마 대표님한테 뭔가 감동을 하면 제품이 아니라 네. 대표님한테 감동을 하면 영원한 고객이 될 거예요. 제품의 고객이 되면 제품이 나빠지면 금방 떨어질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제품이 나빠지더라도 네. 만약에 바이어와 관계가 좋으면 피드백을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뭐가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제품만 갖다가 하면 그 사람들 피드백 안 해주고 그냥 끊어버려요. 오더 안 할 거예요. 언젠가.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오랫동안 제가 취재를 하고 보고 배운 건데 대부분의 이제 그 CEO들이 창업자들이 어느 순간인가 착각을 하게 돼요. 야, 내가 제품을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왜 내 걸 안 사가?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죠. 이제 저는 마케팅이나 그러니까 뭐 제품을 개발한 단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아까 아기를 낳아보셨는데 이제 그 엄마의 입장이 네. 되고 있으니까 새로운 제품을 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기를 낳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 아기가 대통령이 될지, 뭐 손흥민처럼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지, 아니면 범죄자로서 평생 감옥에 갈지, 네. 남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사람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키워 나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아무리 좋은 태몽을 꾸고 좋은 부부의 상태에서 아기를 낳더라도 그 애가 어떻게 크는가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마치 이제
기업을 키우는, 그 다음에 제품을, 브랜드를 키우는 그것이 내가 그 애한테 어떻게 잘해주는가에 따라서 정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악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에 대한 그런 신뢰도. 근데 사실은 뒤에서 보면은 그게 아니고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철학, 그 필라스피가 네. 그만큼 사람에 집중되어 있는 얘기죠. 지금 대표님도 제품을 개발하실 때 이제 그 아기를 낳아보면서 그 기간 동안에 트러블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되지라는 것이 있듯이, 네. 그 사람에 대한 그쵸. 그 문제죠. 이제 그러듯이 이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부분에 특히 이제 수출을 많이 하시는 분들, 네.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앞으로. 특히 한번 연애를 맺은 바이들한테는 정말 그쪽 분들이 감동을 하도록.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한국에 대한 그런 뭐 분석이라든지 왜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발전을 했는가 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네네. 뭐 BTS도 얘기도 뭐 많은 분석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항상 약간 불만이 있어요. 저도 뭐 창업 1세대로서 90년대부터 창업을 하고 네. 대기업에서 한 10년 정도를 근무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얘기 안 돼요.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강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정 같은 거 있죠. 네. 이거 다른 나라에서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말하는 서구 사회,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한 그 디테일한 정 이런 것들 잘 못 느껴요. 우리가 뭐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술을 잘 마시면 된다든지 뭐 접대를 잘,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섬세하고 디테일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혹시 제가 도움이 된다면 그 대표님한테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너무 감사할 네, 것 그래서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왜냐하면 지금 대표님께서 좋은 실적을 지금 만들고 계시고 또 벌써 뭐 14개국 정도에서 네. 뭐 피드백이 오고 네. 어떤 바이어는 스스로가 지금 자기 돈을 들여서 팝업 스토어까지 만들고 할 네. 정도로, 그건 뭐냐면 이미 대표님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런 에너지가 막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에너지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제는 이건 구체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스스로 그거를 경쟁력으로 만들고 강점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저 같은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대표님 같은 분이 잘해요. 저는 이론을 잘하지만 그거는 정말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학위를 갖고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거는 뭐 얼마 더 오래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뭐랄까요, 눈에 보이지 상대방을 그 감동을 주고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런 잠재적인 뭔가 가치가 전달되고 있지 않겠느냐. 그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네. 네.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분석을 든 게 좀 마음에 드십니까? 네.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지금 특히 들어요. 이렇게 네. 지금 대면하지 않고 계속 지금 뭔가 지금 그 서로가 거래를 네. 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훈수, 네. 네, 필요한 돈 안 들이는 훈수 아니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또 네. 조언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참여하시는 분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대표님 만족하시면 정말 고맙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브랜드가 네. 벨라루스라고. 네. 네. 어떤 의미죠? 델라루즈는 스페인어. 스페인어. 네, 스페인어로 빛 광채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피부 본연의 빛과 광채를 되찾아 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서 고객님들께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의미가 있군요. 네. 네. 벨라루스가 정말 사람들한테, 네. 소비자들한테, 전 세계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되는, 그래서 정말 빛과 광채가 네. 한풍 나는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건 누가 지었어요? 제가 지었습니다. 직접? 네. 뭐 고민을 오래 했습니까? 오래 했어요. 이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름이 어떤가에 따라서 네. 이미 50% 결정된다는 말이 네. 있어요. 브랜딩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저 처음에 벨라루스라고 해서 좀 립스틱 쪽에 막 그런 생각나더라고요. 벨라루스라고.
그래서 저희 이름 때문에 남미 분들이 혹시 스페인 사람이냐고 사장님이. 아. 네, 이 스페인어니까 네. 네, 전혀 스페인 사람 아니고 스페인어도 잘 모르고 정말 사전 찾아가면서 고민했어요. 한 2달 넘게 이거에만 집중해 있었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네, 제가 스페인 사람 아니라고 대답을 했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이런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그 외국에 있으면은 누가 한국을 아는 척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훨씬 더 친밀하게 하려면 나는 스페인을 너무 좋아해. 네? 네. 나는 스페인의 문화에 빠졌어. 내가 정말 스페인에 대한 그 사랑하고 스페인을 얼마나 또 아름답냐. 스페인 노래를 들어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뭔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대답을 하는 쪽. 그것도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렇죠. 네. 왜냐면 바이어를 관리하는 그 네. 입장에서 나 사실 잘 모르는데 그냥 뭐 쳤다가 썼어. 그거보다 내가 당신들을 너무 잘 알아. 내가 보니까 뭐 스페인은 너무 아름다운 것도 많고 하는데 그거 달라서 어떠냐? 뭐 그쪽에도 뭐 반응도 물어보고 말이죠. 네. 이것도 훈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걸 이제 제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물론 안 좋은 상황이 있겠지만 그 안 좋은 상황을 극복해 가면서 네. 지금 하나씩 정말 스타트업의 그 창업자로서 바닥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데 네. 또 뭐 실패도 있겠죠. 네, 뭐 실패도. 뭐 그중에서 뭐 지금까지 창업한 일에 가장 뭐랄까 좀 이렇게 힘겹다, 좀 힘든 과정 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사실 스타트업이 고민하는 거는 2가지인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거는 일단은 자금 문제하고 그렇죠. 인력 문제하고 이게 가장 크게 힘들게 만드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데 네. 사실 저도 인력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회사 소재지가 강원도 춘천이라는 그러다 보니까. 곳이다 보니까 어떻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을 저는 어쨌든 팀원을 잘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았거든요. 스타트업의 힘은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한 7, 8개월 정도 사람을 못 구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고 만나도 계속해서 실패되는 만남이더라고요. 네. 사람들을 만나도 그랬는데 지금 작년 가을에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저희 팀원을 만나게 됐는데 정말 열정이 너무 넘치는 친구를 만나게 돼서 팀원들한테서 얻는 시너지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스타트업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이제 그 창업 시기에 누굴 만나는가가 중요해요. 네. 똑같은 말씀인데 바이어도 마찬가지고 그 스타트업의 이제 뭐랄까요, 그 인적 파워, 네. 사람의 파워를 저는 그렇게 계산합니다. 어떤 스타트업은 10명이 있어도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정말 잘하는 스타트업들의 그 파워를 이렇게 계산하는데 2사람인데 창업자와 잘 맞는 파트너는 2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 좌성의 힘을 나타낸다. 네. 그래서 4의 힘을 나타내고 파워를 그다음에 3명이면 9명의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스타트업에서 처음에 사람을 찾을 때 정말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몇 명에서. 네.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공식으로 2명일 때는 4명의 파워를 발휘하고 3명일 때는 3, 4만 9, 9명의 파워를 발휘하고 4명일 때는 4, 4, 16, 16명의 파워를 발휘하는 초기에 한 사람, 2사람, 3사람,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는가에 따라서 이 비즈니스가 되고 안 되고의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거기서 무너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창업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나는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 좋은 제품을 갖고 있어라고 해서 야 뭐 내가 뭐 누구 아니면 못 팔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정말 내가 못하는 걸 누군가 대신해 줘야 되는데 네.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건 제가 25년 동안에 저도 경영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그 단 한 사람을 찾더라도 네.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기업을 살아남을 수 있는 네. 창업자 외에 네. 정말 같이 만난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 좀 아까 만난 그 팀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사람입니다. 저한테는 뭐 새로운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 제품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하고 달리 워낙 많은 그 원재료가 있고 네,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만 네, 사람 구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네, 더군다나 춘천의 네. 로케이션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맞아요. 뿐만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서 어떤 노동의 환경에 대한 개념들이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일을 안 하고 일을 덜 하고 네, 스트레스 안 받는 일을 찾다 보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스트레스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정말 내가 의기투합을 해서 특히 창업 기업들은 초기에 어떻게 하면 그걸 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 네, 정말 아까 말씀 팀워크. 네, 단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 그 팀워크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사람을 찾아나가면 사람 찾는 금방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네. 많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또 분수를 드립니다. 네, 자, 뭐 자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마찬가지죠. 네. 자금은 다 뭐 누구든지 다 어려운 거고 네, 몇몇 기업 빼놓고는 자금은 다 필요하죠. 그렇죠. 네, 필요한데 그럼 지금 투자를 받으신 거는 외부에? 네, 외부 투자를 이제 작년 6월에 저희가 유치를 해서 아, 원래는 이제 개인 사업자로 출발을 했다가 투자를 유치하면서 법인으로 전환이 투자를 됐어요. 받으셨군요. 네, 시드머니를 받으셨어요. 네, 시드머니를 받았습니다. 아, 투자자가 있군요. 그럼 추가로 투자를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IR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네. 혹은 이 방송을 누군가 여기가 예비 투자자한테 내가 보내서 내 얘기를 좀 들어줘 했을 때 네,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그 회사에 네, 뭐 매력적인 포인트, 네. 향후의 뭐 강점, 비전 이런 게 있다면 한번 어필을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저희는 델라루즈 코스메틱은 화장품은 단순한 뷰티에 관련된 제품이 아니라 네. 피부 전반적인 헬스케어에 관련할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기업으로 성장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델라루즈를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좋은 단어로는 말씀하셨는데 네. 아주 이렇게 만약 건더기를 딱 하나 고른다면 핵심 경쟁력이 뭐? 핵심 경쟁력은 천연 추출물을 발효시켜서 제품화할 수 있는 게 아마 기술입니까? 네, 핵심 경쟁력인 것 그건 같아요. 어떤 뭐 특허라든지 뭐 이런 게 돼 있습니까? 네, 저희는 저희 제품에 적용한 원료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사 특허를 다 보유를 하고 있어요. 몇 건의 특허를 출원했어요? 지금 3건 출원을 했고요. 네. 지금도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 그 연구 인력이라는 이런 분들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제가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대학교하고 같이 협업을 협업을 해서 해서. 계속해서 효능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자연 추출물에 대한 네. 추출 기술, 네. 네, 그걸 또 상품화하는 기술. 네, 추출을 하는 거는 사실 누구나 어떻게 할 수 보면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발효 조건을 잡고 그다음에 배합비를 잡고 하는 부분에서 왜냐하면 천연 추출물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얘가 농도가 많아지면 pH가 낮아지거든요. 네. 그럼 피부에 자극을 줄 수밖에는 없는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생겨요. 네. 그런 자극을 주지 않는 배합비. 그다음에 발효를 시키게 되면 어쨌든 천연 추출물이든 어떤 원료든 피부 친수성이 높아져서 피부에 침투를 더 잘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네. 발효물이 효능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적절한 발효를 시켜야지만 그 효능이 배가가 되거든요. 발효도 왜 너무 오래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정한 조건을 잡아내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는 특허를 계속해서 내고 있고요. 특히 북방계식물이라고 하는 강원도 자생식물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지역에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강원도 내 농가들하고도 협업을 해서 지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항상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준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원도 농가에서 주로 어떤 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것들 중에 뭐 뽕나무. 뽕나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제 꽃 종류가 있는데 얘를 이제 건강식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화장품 원료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이거는 농가 하나가 아니라 농가도 협동조합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요새는. 네. 그래서 그 협동조합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역 경제도 많이 도움이 되겠군요. 네, 앞으로 저희가 성장하는 만큼 지역에도 기여하는 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벌써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예정된 시간이 훌쩍 넘었어요. 네. 네. 그만큼 재밌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그 디지털 홍수 시간에는 춘천에 있는 그 델라루스 코스메틱의 네. 음상희 대표님을 모시고, 델라루스라는 뜻이 스페인어로 빛, 광채. 네. 얼굴 반짝반짝하게 해준다는 거죠. 네. 그 지금 델라루스 코스메틱은 뭐 온라인에서 다 구매할 수 있고, 네, 온라인에서 구매하실 또 수 있습니다. 커먼 그라운드에 있는, 건대 커먼 그라운드에 있는 네모네에서도 네. 구매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주로 지금 하면 주요 제품은 주 제품은 이제 유산균 화장품. 유산균 화장품 중에서 네, 뭐 마스크팩하고 마스크팩? 크림. 마스크팩하고 크림. 네. 네. 요즘 같은 계절에는 아무래도 건조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크림류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산모, 네. 그 임산부께서 이제 피부 트러블 있는 경우에 네. 그 델루즈 네. 코스메틱의 팩, 유산균 팩 네, 트러블이 많이 줄었다는 품평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써보시고 그 나중에 또 좋은 피드백이 있으면 또 우리 응 대표님한테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아쉬운 시간이 다 지났는데 혹시 뭐 이 말은 꼭 해야 돼 뭐 이런 말씀 있으면 한마디라도 해주시죠. 개인적으로는 창업 환경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 창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돼 있으면 창업이 활발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직 저희가 이제 지역적 특성이 강원도 춘천이다 보니까 이 동종기업끼리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않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고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네트워크가 좀 저랑 형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또 에비인 뉴스가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에 지금까지 한 5만 개 기업을 취재했어요. 네. 네, 한 20년 동안. 그래서 한 50만 개 뉴스를 저희들이 보도를 했고 2만 개 영상을 또 보도를 했습니다. 네. 에비인 뉴스에서 지금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좀 우수한 기업들, 이제 응 대표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좀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네. 올해 말쯤에 올해 하반기쯤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좀 코업도 하고 네. 협업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게 또 정부에서 물론 하긴 하는데 네. 또 실질적인 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죠. 네. 그런 그래서 부분도 저희들이 또 미디어 회사로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바쁜 시간에 춘천에서 또 멀리 오셔서 이렇게 디지털 원수를 의미 있게 만들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